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뭐 다 아는 얘기지만 전국적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나이를 줄여준다는 신정부의 엄청난 세상에 이런 일도 다 있나? 이게 타임머신. 국가가 개발한 타임머신. 그렇게 해서 나이를 뭐 만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거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5가지로 나이를 정하거든요. 지금 현재 되게 웃깁니다. 그러니까 통일하기는 뭔가는 통일을 해야 돼. 근데 우리는 그냥 나이라고만 하는 저 나이가 뱃속에서 한 살 먹고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왜 동아시아 사람들은 뱃속에서부터 나이를 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해볼 만한 필요가 있어요. 그냥 불합리하기 때문에 정리해야 된다가 아니고 왜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했을까? 그리고 그걸 수천 년 동안 왜 저 방식을 택했을까? 그리고 앞에는 이거는 만 나이, 이 연 나이가 뭔지 아세요? 1월 1일부터 기준으로. 1월 1일 기준으로. 그러니까 보통 이 기준도 쓰죠. 뭐 관공서나 뭐 이런 데서 쓸 때는 또 이 기준을 또 쓰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만 앞에 붙는 게 없어. 그냥 우리 나이 뭐 그런 식으로 앞에 붙는 게 없는 게 대표자입니다.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뭐라고 이렇게 특수한 용어들이 붙으면 다 뭔가 약간 변형된 거고 가장 대표성을 띠는 거는 그게 없어요. 앞에 명칭이 안 붙어. 일반적으로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옷 이러잖아. 옷. 그죠? 옷 하면 일반 옷을 나타내는 거고 만약에 양복, 한복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서 특수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대표성을 띠는 거는 그냥 앞에 안 붙어. 대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정책대학원, 뭐 행정대학원, 무슨 대학원. 진짜 대학원은 그냥 대학원이에요. 앞에 무슨 수식이 붙으면 그거는 그냥 다 백화점 문화교실인갑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 구분 못 합니다. 대학원을 안 다녀보신 분들은 그 학제를 이해를 잘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안 겪어봐서 잘 모르는 거예요. 여자분들이 마치 군대 계급 잘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병, 일병, 상병 뭐 이렇게 하는데 이가 상병, 병장 이렇게 나가거든요. 병장이거든요. 이러니까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야. 1 다음이 2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근데 이병이 제일 낫거든. 2 다음에 1, 2 이렇게 가는 거고 이거는 1이 앞에 있다는 거예요. 앞에 1, 2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위에 3이 아니고 상. 이거는 병에서 장이라는 뜻이에요. 오야, 대장 이런 뜻이에요. 근데 남자들은 당연히 아는 거고 저희 가서 이제 굴르다 오니까 당연히 아는 거고 여자들은 당신 일이 아니니까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남자들도 그런 거 잘 모를 수도 있죠. 저런 군대 계급 말고 뭐 인덕션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똑같이 이렇게 판으로 돼 있는데 하나는 열 나오는 게 있고 하나는 그냥 그 열 안 나오는 거 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런 거 구분 못하고 우리 같은 사람 그런 거 구분 못하죠. 이름도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자기 쓰는 거는 아는 거고 뭐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근데 대학원 안 다녀본 사람들이 그것도 있죠. 수료하고 졸업도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수료나 졸업이나 똑같은 거 아닌가? 수료하고 졸업은 천지 차이입니다. 그거를 이제 대학에서 만들어낸 대학이 하나 있죠. 그게 성대 뭐 삼품제도 이래가지고 예전에 그 문근영 뭐 수료는 됐는데 졸업이 안 돼요. 지금 졸업했는지 나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드디어 사회적으로 사람들이 수료하고 졸업이 대학에서도 갈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료는 날짜만 차면 되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이 나이를 먹듯이 날짜만 차면 그냥 그러니까 그거하고 똑같은 거지. 졸업은 나이를 먹고 철이 드는 거고 수료는 그냥 나이만 먹는 거. 나이 먹는다고 철이 안 들더라고요. 저도 살아보니까. 그죠? 환갑이면 뭐 다 철 드는 줄 알았어. 근데 뭐 70인데도 철이 안 드는 사람이 있어.
내 주변에 많이 있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내가 참 죽겠다. 그래서 어른들 말이 딱 맞는 거야. 철 들면 죽는다. 안 죽으려고 철이 안 드는 거야. 그리고 철이 안 드니까 더 안 죽어, 이 나라가. 미치겠어. 그 좀비 세상이 됐잖아, 이게 지금. 인간은 인간인데 인간답지 않은 인간, 이게 개념 규정을 하기 어려운 이런 인간들이 꽉 차가지고, 100세 시대 이래갖고, 걸어 다니는데도 힘들고, 보는 사람도, 옆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당신도 힘들고, 에브리바디 다 힘들어. 나는 그런 걸 잘 몰랐었어요, 사실. 몇 년 전까지만 잘 몰라가지고, 어른들이 이렇게 연세가 많으시면 오자 다리가 되더라고요, 다리가. 딴뜻하지 않고 이렇게 되던데. 그래서, 저런은 왜 저렇게 다리가 휘었대? 저렇게 하면 젊었을 때 굉장히 이렇게 일을 못 하는 거 아니야? 너무 좀 불편했을 것 같은데, 소아마비처럼. 그랬더니, 아니, 나이 먹어서 이렇게 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휜다던데? 다 휜대. 그래서, 야,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구나. 아니, 남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2030년 우리나라 평균 수명 90. 여자 평균 수명 현재 86세. 현재 86. 현재. 남자 때문에 좀 낮은 거예요. 여자들은 더 높아요. 아니, 늘상 그래 왔잖아요. 남자들이 좀 짧잖아요. 그래서 100세 시대가 아니고 100세를 넘어갈 것 같은 시대가 됐죠. 그래서 제일 먼저 바뀐 게 보험이 바뀌었고, 실비보장보험이 확 줄었죠. 확 줄었죠.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죠. 그거 적자가 엄청나다던데, 그쪽에 지금. 그리고 병원에서 돌려깎기를 해버리니까 이게 난 저 병원 이런 놈들 굉장히 나쁘게 생각을 하는데, 막 사람을 갖다 놓고 저거 있으면 실비보험 있느냐 이래가지고 있다 그러면 마루타로 만들어 버리잖아. 좀 안 해도 될 거. 그렇다고 그 사람을 죽이는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건 진짜 악덕이지. 그건 진짜 나쁜 놈이고,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그냥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정도를 그냥 다 풀 패키지로 넣어서 이번 기회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만연해 있죠. 만연해 있죠.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그런데 기쁜 소식은 전 국민의 나이를 가뜩이나 오래 사는데 줄여준다는. 그래서 우리나라 나이 기준이 얘가 대표성인 거예요. 그래서 얘는 앞에가 없어. 앞에가 없어. 그리고 요거 말고 만나이는 아시잖아요. 생일 기준으로 해서 끊는 거. 어떻게 보면 가장 합리적인 기준일 수도 있죠. 합리적인 기준일 수도 있죠. 그리고 연나이는 연도를 기준으로 끊는 거. 그러니까 12월 31일에 태어났어도 1월 1일이 되면 걔는 1살. 이렇게. 연나이. 그러니까 이게 만 나이로 하면 같은 해에 태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또 애매합니다. 아니, 그렇다니까? 우리 동갑이냐? 이게 이제 애매해져. 같은 해에는 태어났는데 동갑은 아니야. 동갑은 아니야. 이제 아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띠 나이가 있잖아. 띠. 너 뭔 띠냐? 이렇게 할 때. 띠는 저번에도 계속 제가 말씀드렸지만 입춘을 기준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는 양력설이죠. 양력설 1월 1일. 기준점이. 이거는 생일 기준이고. 생일 기준이고. 그리고 내가 제일 싫어하는 빠른 뭔지 아시죠? 학교 일찍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7살에 학교 들어가는 거. 지금도 있나? 지금은 없어졌나? 네. 아니, 나는 이게 저게 너무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거 어떻게 끊어도 결국은 어느 시점에 끊어져요. 저게 촉법소년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조금 낮출 수는 있어. 아니면 조금 늦출 수는 있어. 촉법소년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거를 어느 시점에 끊으면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더 조숙한 애도 있는 거고, 우리 때만 하더라도 아이고 열 몇 살 돼도 이게 이런 범죄 그런 거 거의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애들이 좀 얼핑했거든. 요즘 애들이 훨씬 영악하지. 그래서 이 빠른으로 하는 사람들이 꼭 지가 불리할 것 같으면 학번을 얘기하고, 유리한 상황에서는 나이를 얘기하고, 이런 박쥐짓들을 했지. 빠른. 아니 있어. 꼭 학번, 나 몇 학번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빠른이야.
그래서 한 살 더 먹고 맘먹게 가려고. 그리고 이게 애매해요. 이 사람은 진짜 소속이 진짜 애매해져. 이게 그 빠른하고 같이 친구도 되고 위아래가 다 친구잖아요. 근데 사실 나이 먹으면 그 한 살 차이라는 게 아무런 의미도 없는데 어렸을 때는 이제 그게 상대적으로 크니까 크니까 그래서 있고 이렇게 5가지 기준으로 하는데 아니 뭐 바꾼다는 거를 뭐 이렇게 뭐 비판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왜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거를 우리는 수천 년 동안 해왔을까에 대해서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주제를 꺼내는 겁니다. 그래서 맞다 안 맞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방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뭐 시멘트는 나쁜 거고 황토는 좋은 거고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의 그런 다 단순하게 이렇게 도표화될 수는 없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우리 나이가 굉장히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저도 하기는 해요. 이유는 뭐냐면 겨울에 태어나면 진짜 졸다가 3살인데 애가 상태가 영 메롱입니다. 3살인데 발육이 늦지. 왜냐면 이게 걸쳐가지고 시작하자마자 막 2살을 먹어버리니까. 태어날 때 1살 먹고 해 바뀌면서 또 1살 먹고 이렇게 하니까 애가 좀 약간 떨어지지. 그건 당연하지. 뭐 그 시절에는 1년 차이라는 건 진짜 무진장 엄청난 차이인데 지금 뭐 나이 먹고는 1년 차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죠? 나이 먹고는 뭐 별 차이 아닌데 아무튼 뭐 그 발육 특히 뭐 성장이 그건 뭐 야, 그 우후죽순처럼 진짜 올라오던 시절인데 1년에 그렇잖아. 그 성장기 때는 막 진짜 몸이 못 버텨가지고 터지잖아. 너무 빨리 해가지고 살 터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커서도 그러는데, 그리고 성장통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저는 그런 거는 없었는데, 그런 게 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늘어나면 막 땡기는 거지. 고문이지. 이렇게. 일제강점기 때 이거 땡기는 고문이 있었는데, 야, 그 고문을 그냥 지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래도 그게 축복이지. 그 고통 안 겪고 난쟁이로 사는 것보다는 어느 순간부터 이 나라가 키하고 머리하고 그 다음에 저 얼굴 작은 거 이거를 되게 선호합니다. 그러니까 키 작고 벗겨졌고 그 다음에 정말 얼굴 크면 이게 대책이 없어요. 그 참 희한한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는 벗겨져도 상투를 트니까 그게 별 문제가 없었어, 사실은. 벗겨져도. 그리고 키 크고 작은 거를, 키 큰 거를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별로 그렇게까지 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뭐 멀대 같다는 둥, 뭐 약간 애가 부실하다는 둥 이런 식으로 했어. 키 큰 사람을.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었지. 그 인식은 완전히 바뀌었지. 그리고 머리 큰 것도 예전에는 이렇게 머리 큰 걸 좋아했다니까. 대가일 장군 스타일, 뭐 이렇게 세숫대야 스타일 이런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크면 사람한테 놀림감을 당하지. 그리고 제가 제일 이제 안 좋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고칠 수 있는 걸 놀리는 건 좋은데 고칠 수 없는 거. 야, 머리 크게 태어난 거를 그걸 놀리면 어떡해. 그 놀린다고 내가 고쳐지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습관에 다리를 떨어. 그러면 야, 다리 떨지 마. 이렇게 계속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해. 이렇게 주의를 주면 다리를 안 떨 수 있는데 야, 너 머리가 왜 이렇게 커? 너 뭐해라 꿈동산이야? 뭐 텔레토비야? 계속 이러면 이거를 뭐 어떻게 깎을 수도 없고. 야,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걸 놀리는 문화가 있어요. 아마 외국에는 절대 있을 수 없는 문화일 거예요. 이게 우리라고 하는 집단주의 구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너와 내가 없어. 너와 내가. 친할수록 너와 내가 없어. 그래서 외모 지적이 자유로운 거예요. 실제로 친하지 않은 사람한테 외모 지적 못 합니다. 그래서 개인주의적인 나라에서는 외모를 지적할 수 없어. 밥 먹었냐도 인사가 안 돼요. 내가 밥을 먹었든지 안 먹었든지 네가 뭔 간섭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식사하셨습니까? 인사잖아. 그것도 간섭이다. 그거 있잖아. 예전에 그 송강호 영화인가? 그거 보면 밥은 먹고 다니냐? 이게 영화 대사거든. 그 애드립으로 한 대사래요. 근데 그런 식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안타까움 뭐 이런 거 표현할 때도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
근데 상대방이 네가 내가 밥 먹는지 뭐가 왜 그런 것까지 간섭을 해? 이건 내 일인데. 밥 먹을 정도 간섭하면 밥하고 레벨이 같은 게 식색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너 애는 잘 만들고 있냐? 우리 그런 간섭은 안 하잖아. 열심히 노력하고 있냐? 밥 잘 먹냐? 근데 그런 거 챙겨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라고 하는 집단주의 문화예요. 집단주의 문화. 이게 동아시아 문화에서 가장 큰 거고, 그다음에 우리이기 때문에 관계성을 부르고, 사람 이름을 부르지 않고 관계성을 부르고, 그래서 아버지, 형, 엄마 이런 식으로 관계성을 부르지 가족끼리도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형이 둘이야. 그럼 큰형, 작은형. 이름 안 부릅니다. 제가 그런 얘기 하죠. 아버지 이름은 알아도 부를 일은 없다. 쓸 일은 있어도 부를 일 없다. 그리고 정 부르는 상황에 처해지면 이름을 쪼개. 우선 부동산, 기획부동산 땅 쪼개기 하듯이 이름을 쪼개. 그래서 윗자는 뭐고 아랫자는 뭐고. 이게 안 부르겠다는 뜻이에요. 끝까지 안 부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게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집단주의 속에서 관계 중심으로 간다. 관계 중심으로.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 나이랑 관련해서 저런 게 왜 중요하냐? 사실은 개가 우리에게 존재하는 게 시점을 어디로 볼 것이냐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뱃속에 있어도 개를 내 안의 존재가 아니고 걔를 내 뱃속의 독립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올 때 한 살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집단주의 문화에서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주의 문화는 독립 시점을 나이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저게 개인과 집단의 문제라니까요. 개인주의 문화하고 집단주의 문화의 차이를 반영하는 거예요. 지금은 사실 그 얘기를 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관계를 부르고 서양에서는 이름을 부르죠. 우리는 친하지 않은 사람만 이름을 불러요. 친한 사람은 전부 관계를 불러요. 관계를 부르고 성씨가 다른 상황에서 친한 사람은 성씨까지만 부릅니다. 성씨까지만 부릅니다. 그리고 별명 같은 걸 많이 부르고 뭐 왕언니 뭐 이런 식으로 이상한 거를 씁니다. 우리끼리는 서로 그 내 집단들은 알아. 서로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게 누구를 지칭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 근데 외부 사람 입장에서는 불분명하지. 그래서 이런 관계성, 우리라는 집단 속에서 관계성을 중시하면 뭐가 늘어나냐면 눈치, 상황 파악을 빨리 해야지. 낄 때 끼고 뺄 때 뺀다. 뭐 이런 거 있잖아. 빠빠 이렇게 뺄 때 빠지는 뭐 그런 식의 눈치 구조가 발전해. 그리고 그게 이제 직관, 직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동아시아의 논리 구조에서 이 직관이 차지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다 이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독립을 볼 거냐, 독립 시점을 볼 거냐, 이렇게 개체로서의 독립 시점을 볼 거냐, 안에 있는 것도 우리 집단 안에로 인정할 것이냐. 이게 이제 생명윤리하고 두 가지 관계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관계로 이해할 거냐, 그러니까 집단으로 이해할 거냐, 그 다음에 개체로 이해할 거냐가 한 가지고, 하나는 생명의 시작을 어디로 볼 거냐. 서양에는 태교가 없다니까요. 최근에는 들어갔을지 몰라도 태교가 없어. 왜? 걔는 아직 독립되지 않았고 얘는 아직 한 살이 아니야.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야. 근데 이렇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수 있냐면 낙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건 생명체가 아니기 때문에 죽일 수 있어. 관계가 없어. 그러니까 이게 생명윤리랑도 관련이 된다니까. 생명윤리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동물에게 영혼이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동물 복지, 동물 윤리에 대한 부분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동아시아만 같았으면 동아시아는 동물에게도 생명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영혼이 있고 생명이 있다라고, 생명은 당연히 있는데 영혼이 있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이 있다라고 보면 그걸 함부로 못해요. 그래서 저는 동아시아 전통이 계속 이 지구의 주류였었으면 젖소 같은 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그리고 닭 같은 것도 저렇게 지금 우리가 뭐 치킨 이렇게 하듯이 뭐 한 달만 키워서 뭐 죽이고 이런 식 구조들은 나올 수 없어요. 그러니까 대량 생산, 대량 살생의 구조가 나올 수 없어. 왜? 개도 생명이라고 보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 문제가 대두 될 때쯤은 됐죠. 왜냐하면 이게 반려동물들이 커지면서 이제 동물 복지 얘기들이 점점 강력하게 나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닭도 무슨 뭐 계란, 똑같은 계란인데 방사해서 키운 계란이에요. 뭐 이런 거 마트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더 비싸요. 그냥 이렇게 진짜 닭장, 그 A4 한 장도 안 되는 데서 그냥 쫙쫙 해갖고 어느 정도 알라타가 그냥 쭉 없어지고 알라타가 쭉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나중에 대승불교 같이 나오는 거야. 그렇게 네가 자비로우면 먹지를 마. 먹으니까 자꾸 그게 반복되잖아. 근데 그거 반대 논리도 된다. 우리가 다 안 먹으면 닭이 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닭이 저 정도 숫자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이 먹기 때문이 아닐까? 종의 번식을 위해서 쟤네는 저걸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쓸데없는 생각도 가능해. 우리가 개나 고양이가 개과 고양이과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개하고 고양이가 아주 대표적인 동물이에요. 그런 동물들 군에서는. 근데 걔네가 사실은 호랑이나 이런 애들보다 훨씬 떨어지는데도 왜 그런 대표성을 가지게 됐을까? 쪽수가 많잖아. 인간 쪽에 붙어 있잖아. 탑을 찍기 위해서 걔네는 그렇게 빌붙어 가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얘기 되게 재밌다니까. 개에게는 중요한 선택이 있었대. 개가 진짜 어떻게 인간에게 길들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추정컨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늑대나 이런 것 중에서 약간 조금 이렇게 친화력이 더 센 놈이 있었고 개가 이제 인간하고 붙어서 살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개로 점점 좀 길들여지는 거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얘기예요. 그런데 그때 선택의 기로에 있었대. 나는 야생을 선택할 것이냐. 인간과 타협하면서 내가 잡아먹히고 약간 장난감 같은 그런 역할을 하더라도 생존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은 어때? 온실 속의 화초 같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거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야생에 있다가 고라니한테 뜯어먹히는 것보다 야, 온실 속의 화초 괜찮지 않아? 동물원 속의 호랑이 어때? 그게 그렇게 나쁜가? 답답할 것 같아? 그러면 야생에서 살면 그거 먹을 거 잡으러 다녀야 되고 뛰어다녀야 되고 그 다음에 호랑이나 이런 맹수도 사냥 확률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연락에 뛰어가도 걔도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가기 때문에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걔네한테 받쳐서 죽을 수도 있고 뭐 멧돼지가 한번 갈 수도 있고 뭐 노루를 쫓았는데 걔가 뒷발로 이렇게 하다가 칠 수도 있는 거고 뭐 사다 보면 그런 일. 그다음에 자기가 체력이 좀 늙어가지고 약간만 떨어지면 그다음부터 못 잡는다는 거거든. 그러면 굶어 죽는 거예요. 그게 보통 맹수들의 삶입니다. 에버랜드에 있으면 다 맞춰주잖아. 그다음에 검진도 해주고 종합검진도 해주고 우리도 못 받아본 종합검진을 걔네 주기적으로 받는다. 아니 그렇지 않아? 그리고 닭이면 닭. 오늘은 가슴살로 주세요. 이러면 가슴살. 오늘은 조금 이렇게 날개로 호랑이가 이렇게 배달의 민족에 시키면 되게 재밌겠다. 날개 쪽으로, 다리 쪽으로 뭐 이러면서 오늘은 한우로 이렇게. 그렇게 사는 것도 그게 나쁠까? 어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편하고. 어떻게 보면 약간 귀족같이 사는 거죠. 그게 판단하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 선택권을 줬을 때 사람은 이걸 선택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선택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목민 같이 노마드 이렇게 막 이렇게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은 싫어하겠지. 근데 어디 다니기 싫어하고, 그러니까 농경민 같은 카테고리를 가진 사람이면 가능할 수도 있죠. 충분히 재밌게 그것도 사는 거지. 그것도 한 인생이고 이것도 한 인생인데,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개도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늑대는 그 기로에서 벗어난 놈이고 개는 그 기로에서 돌아온 놈이죠. 마치 우리 당군 신화하고 똑같은 거죠. 곰은 그 기로에서 타협을 한 놈이고 호랑이는 그 기로에서 나간 놈이죠. 그런데 그 기로에서 선택을 잘해서 줄을 잘 섰더니 개가 전 세계에서 객과 동물을 대표하는 놈이 됐다더라. 그리고 쪽수도 무진장 많지. 아니 그렇지 않아요? 호랑이과 동물도 마찬가지죠. 호랑이도 거의 뭐 멸종위기. 그 다음에 무슨 뭐 치타 이런 애들 다 비리비리하죠. 그 뭐 몇 마리나 있겠어. 전 세계적으로 몇 마리나 있겠어. 고양이 이 도시 하나만 해도 걔네를 상대할 것 같은데? 이런 도시 안에 있는 고양이 개체수만 가지고도 걔네 전체를 상대할 것 같은데? 그런 거잖아. 그래서 그런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것이 꼭 옳은지에 대한 거는 정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무엇이 맞고 무엇이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제가 늘상 얘기하잖아요. 그런 건 촌스러운 판단이고 그게 미개한 판단이에요. 그러니까 답을 정해주는 모든 가치는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떨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예전에 좀 덜 떨어진 사람들이 할 때 이것이 맞아요 라고 얘기하는,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뭐든지 간에 어떤 안건이든지 간에 자동차 접촉사고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7대3, 8대2 이렇게 가는 거지 10대 0은 없어. 10대 0은 없어. 그렇게 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누가 다수가 되고 좀 더 타당성을 가지느냐. 그리고 그 타당성이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런 걸 이제 불교식으로 말하면 변화, 무상이라고 하는 거죠. 항상 한 건 아니고 끊임없이 바뀌어 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이게 키우는 방식에서도 달라요. 키우는 방식에서도.